사 지방선거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가요,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불만을 나타내다가 경선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참여하기로 했죠. 참여하기로 했죠. 또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지키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최창렬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최창렬 평론가님,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 경선 일정 보이콧 사흘 만에 오늘 기자회견 밝히고 다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뭐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안 좋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김황식 전 총리가 제기한 게 경선 룰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경선 룰은 사실은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경선 앞두고 일정 부분은요, 후보 진영이 어떤 그 이른바 삿바 싸움이라든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당의 2대 3대 3대 2만 따르자라는 것도 사실 너무 경직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정문희 의원도 여러 가지 제기를 했고 박심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에 김황식 후보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 순회 경선이 완샷 경선으로 가느냐? 계속 개투표 해야 됐었는데 이런 걸 하나 제기했었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배수, 3배수를 압축한다, 컷오프해서 원래 2배수를 한다고 했다 다시 3배수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문제적인데 일단 명분이 좀 약해 보였다는 겁니다. 명분이 약해 보였다. 정 의원이나 김 후보나 두 후보가 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경선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그 주장이 엇갈리면 명분이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경선도요. 3명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2배수를 압축한다는 경우가 없었어요. 일단 거기서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 순회 경선도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경선할 때 순회 경선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권이나 대선 후보 결정할 때 그럴 때는 전국 권역별로 순회 경선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초반에 또 정문희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이 박심 논란이 있는 박심 마케팅이 있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어떤 3번인 며칠인가를 지금 보이콧도 하고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명분도 좀 물론 황운하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분으로 삼아 이제 재개를 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대체로 어찌됐든 전직 총리답지 않은 의원함은 좀 약해 보였고 또 하나는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경선 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보이콧한 후보들이 당선이 잘 안 돼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과거에? 과거에. 그건 경험칙이니까 그것이 이번에 꼭 적용된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몽준 의원과의 경쟁에서 이번 3일간의 보이콧 후에 다시 이제 참여하는 것이 경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죠. 왜냐하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3월 14일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16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그분이 미국 갔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이 지난 3월 14일 2주 전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딱 2주일 만에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이른바 보이콧을 갖다 좀 쓱 내보이면 보이콧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사실은 칩거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러면서 사실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앞서 우리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부분들.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이른바 박심에 의존한 바도 없고 박심을 믿고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당 지도부가 이러저래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마치 내가 큰 무슨 박심에 또 당 지도부의 혜택이나 받고 있는 듯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김황식 개인의 능력으로 완주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오겠다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그래도 이성원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는 이성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박 핵심들의 어떤 지원을 좀 믿은 거 아니겠어요? 믿었는데 막상 캠프 차려놓고 보니까 나와 있는 분은 이성원 전 의원, 허영범 위원장, 그다음에 윤원중 전 의원 등 몇 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친박 쪽에 향해서는 이 사람들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 그리고 이쪽 국민들을 향해서는 나 처음에 YTN 라디오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박심 논란을
물론 내가 만든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건 내가 박심 믿고 나온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국민은 유권자에게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전달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정몽준 또 이혜원 예. 이 게임에서 과연 유불리를 다툰다면은 예.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뭐 노이즈 마케팅을 했으니까 예. 그러나 일단 김황식 전 총리가 처음 3월 14일 날 들어와서 공항에서 보여주었던 뭐라 넉넉함과 너그러움 예. 그런 이미지는 많이 감쇄되고 말았죠. 노이즈 마케팅 우리 황 위원님이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노이즈 마케팅이 일정 부분 김황식 전 총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들이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속에서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새누리당의 이 서울시장 경선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예. 이른바 빅매치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예. 뭐 유추고 뭐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건데 예. 우리 황 의원님 잠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김황식 전 총리는 박심을 은근히 믿었던 그런 정황은 많이 발견돼요. 사실은 제가 왜 그 논거를 하나 될 수가 있냐면요. 예. 김기춘 실장과 통화했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굳이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박심에 은근히 의지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정치가 행정하고 좀 다른 게 딱이 결정해서 딱 결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거. 정치 행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정몽준 의원은 실선의 노련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엇갈리는 행보가 네.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이제 정몽준 의원이 사실상 많이 앞서갔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했던 게 2대 3대 3대 1 경선 그렇죠. 규칙을 보면은 김황식 전 총리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판도가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결국 현재 2, 3, 3, 2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20%고 나머지 뭐 대의원, 대의원 당원. 대의원 20, 예. 책임당원 30, 30. 그다음에 이른바 국민참여 네. 30인데 이게 사실 80이 당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당심이 8, 여론조사가 2라 이거죠? 이렇죠. 당8 민 2예요. 예. 거기에다가 48개 서울 지역에 예.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대략 36개가 이른바 친박계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12개 정도가 이른바 정몽준 의원에게 우호적인 이른바 비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도대로 보면 김황식 전 총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예. 물론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인지도 면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아직 비할 바 아니죠. 사실 정몽준 의원 칠선 의원이기 이전에 이미 10년, 12년 전이었던 2002년에는요 대선 후보 1위였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잠깐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3일 정도 사실상 뭐 칩과하고 사보타지성 스트라이크를 일으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처음 김황식 전 총리가 보여줬던 김황식 전 총리 3월 16일 날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본인은 바르고 다르고 멋지게 경선 치르겠다 그랬어요. 바르게 다르게 멋지게. 예. 3대 원칙 내 근데 결국 이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 조금 뭐 예를 들어 김황식 전 총리 마음에 흡족한 게임의 룰이라면 그건 이혜원 전 최고나 정몽준 의원에게는 아주 불리한 게임의 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서로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지도 측면에서 많이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많이 알린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처음 보여주었던 신선하고 점잖고 절제력이 있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이너스 플러스 과연 그 결과는 4월 30일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예. 당심의 변화가 있을 50대 거라고 50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좀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처음에 사실 김황식 전 총리가 좀 추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낮았는데 그 여러 가지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 그것까지 좋았다고 봐요. 정치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예. 정치라고 보고 예. 뭐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뭐 설전도 좀 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건데 이번에 했던 아까 몇 가지 경선 룰에 관해서 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이 좀 지속되고 오래되다 보니까요. 예. 김황식 전 총리의 지금 우리 황 의원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지가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보이콧이라는 것은 일단 당당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뭐 설령 당당한 이의제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예. 그것이 썩 그렇게 의연해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한다면은 예. 1차 대접을 본다면은 예.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는 마이너스가 더 컸다. 마이너스가 더 컸다. 예. 또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지켜봐야 이제 TV 되겠죠. 토론도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심 민심이 또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결정이 이해훈 전 최고위원의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해훈 전 최고를 갖다 너무 자극해 버렸어요. 김항식 총리가. 예. 왜냐하니까 이해훈 전 최고를 갖다 컷오프 시켜야 된다. 즉 나하고 정몽준 양자 대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 김항식 전 총리가 나와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해훈 전 최고를 비유했냐니까 2012년 대선에 비유하면서 이해훈 전 최고를 갖다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랑 같이 비유해 버렸어요. 예. 이해훈 지금 전 최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보니까 공개적으로 방송 등에 나와서 아니 박근혜 시대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김항식 전 총리가 당시 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 당시에 보면 지역구도 반납하고 하면서 내가 다 최선을 예, 다했다. 예. 근데 나를 갖다가 우리 새누리 그 이제 이해훈 전 최고의 표현이에요. 나는 인지도 거의 제로에서 2012년 당내 경선에서 2등했다. 그랬었죠. 2등했어요 실제로. 근데 예. 아니 나를 갖다가 새누리당 저 지지자 당원이라면 펄쩍 뛸 만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하고 나를 갖다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자 TV 토론에 3자 대결구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예. 이정희 전 최고, 이정희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김항식 총리하고 또 이정희 이해훈, 네. 이해훈 전 최고가 보면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이게 보면 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김황식 전 총리가 아직은 총리를 지낸 분 치고 상당히 정치 감각이 좀 탁월한 것 같다는 평들 많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역시 전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많다고 보여지는 게 물론 이정희 당시 후보와 비교했던 것은 이런 거였겠죠. 삼자 토론을 가면 이게 쟁점이 흐려진다라는 거였는데 그건 예. 명분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일지 이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가졌어요. 어떤 내용이었었죠? 네, 뭐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담을 하자 이런 대통령과 제인데.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제1야당 대표 130석의 의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무게감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1년 만에 뭐 기진아예요. 1년 만에 빠찌 달고 그다음에 130석 거대 야당의 공동대표가 돼갖고 오늘 보니까 아주 무게감이 느껴져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예. 일단 그렇습니다. 보면 오늘 저 안철수 공동대표, 안철수 대표가 요구했던 이른바 기초 무공천 갖고 대통령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선거 전략에 대통령의 공격을 갖다 이용하려는 측면이 커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은 어쨌든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는 여야 간에 협상하는 문제인 것이 뜬금없이 대통령하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이야기 요지는 대통령이 2012년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156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그냥 가만히 잠잡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금 전략은 선거 전략 구도 자체를 66일 남았습니다만은 예. 자 약속을 지키려는 새정치의 안철수. 그러나 약속도 헌신짝 본인 표현대로 예.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런 식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걸 극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갓 기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다 물고 늘어진 것에 뭐 다름 아닌 것이다.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성사될 가능성이 좀 약해 보이고 희박해 보입니다. 희박해 보이고 일리는 분석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런 또 생각은 있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 기초 선거를 공천하기로 했는데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예. 야당은 지금 대단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현실론대 원칙론이 부딪힌 상황 속에서 하자니 번복하자니 이거는 약속을 어기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이죠. 예. 또 안 하자니 이건 뭐 기초 하부 단위가 전부 와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 당에서도 중진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다시 번복해야 된다. 무공천 번복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곤혹스러운데 결국 새누리당이 이걸 번복하게 해야 되는데 같이 공천을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당이 요구하는 게 맞죠. 예. 그때 현실 정치적으로 볼 때 안 대표로서는 이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정치 각자의 어떤 정치 기술들이니까 저는 여야 간의 협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마냥 예. 당신들은 당신대로 해라. 무공천하고 우리는 공천하겠다. 이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차제에 기호순번제를 폐지할 거냐 폐지하지 않을 거냐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호순번제는 사실요. 거기에 따라서는
1번은 무조건 집권당이고 2번은 제1야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근거도 사실 되게 희박해요. 정치론적으로 볼 때. 1번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2번을 지금 공천하냐 안 하냐의 근거는 뭐예요? 실익은. 예. 잘 후보들 모르니까 2번이 민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찍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해서. 예. 그렇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문맹자로 보는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1번, 2번 다 폐지해본다. 난 그런 것도 한번. 그게 사실 2010년도에요. 예. MB 정부 때 사회통합위원회가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었군요. 국회의에서 거부당했죠, 물론. 결국 지역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죠? 아, 미국에서 그거 하죠. 공천을 합니다. 예.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외국에 이해하고 볼 필요 없어요. 외국에 우리하고 외국이 청담보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물론 이건 그렇죠. 단순 예. 비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건 여야 간에 네. 기초단체장은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고 예. 기초의원은 공천을 안 한다든지 그 야당에게도 좀 명분을 주고 여당도 명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좀 절충안을 해서 서로 윈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그런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예. 계속 요구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야당. 그래서 뭐 이 판을 좀 게임의 룰을 같이 가서 게임을 해야죠. 이게 게임의 룰이 전혀 다른 룰을 가지고 선거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황태수 평론가님. 이게 아까 이 원칙과 현실론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창현 교수 말씀대로 지금 만약에 야권이 계속해서 기초선거에서 무공천 유지하고요. 새누리당에 계속해서 공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실에서 표로 맞대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야권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불리한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신경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또 보면 당의 이제 초중진들도 초선 재선들도 보면 이제 황우혁, 김한길 대표에게 예.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빨리 어쨌든 여당 황우혁 대표랑 매듭을 지어라, 뭐 청와대랑 담판을 지어라 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새정치연합 예. 쪽에서는 예. 현실적으로 저도 몇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후보가 4명, 5명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도. 그죠? 야권 내에서도 예.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른바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무공천 결정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 구청장, 군수들이 자 기득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럼 무공천하자. 그래서 더 이상 현역 의원들하고 이른바 원해지구당 위원장들한테 을질 안 당하겠다, 갑질 안 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이제 되니까 이런 거죠. 저희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영수 앵커는 민주당 계열이고 예. 우리 김선영 앵커하고 우리 최창열 교수님은 안철수 계열이에요. 근데 예. 제가 지금 현역 단체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군수인데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오는 다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전 대표,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말을 하셨죠. 만약에 이번에 이대로 무공천 가다 보면은 구청장 선거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멸할 수도 있다. 전멸한다. 전멸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근데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 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죠. 무공천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거든요. 기초의원 선거는 무공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금 새누리당이 뭐 어떤 이유에 깬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형이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균형이 선거에 이런 거 있죠. 악법도 법이고 예를 들어 기존의 선거법대로 지금 뭐 개정을 못 한다면 기존 선거법대로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보면은 안철수,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은 자신들이 결합하는데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3월 1일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합하는데 한 사람은 안철수 좀 대표는 그 당시에 신당 만들려 하다 보니까 원래 신당 만들 왜 신당 만들려 했습니까? 이른바 양당 기득권 체제를 갖다 허물고 새로운 제3의 대한 세력으로 100년간은 정당 만들겠다고 새정치연합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상 만들려면 힘드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서 쿠키를 먹어도 검정 쿠키만 먹고 있던 당시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같은 건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와야 된다 시달리고 있던 김한길 대표. 이 두 분이 이른바 무공천을 갖다 고리로. 근데 무공천이요. 예. 이른바 정치개혁의 이른바 핵심이 아닙니다. 저도 그 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최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100% 공감을 해요. 예. 공감하는데 새누리당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구도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약속을 하고 보니까 역시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많다. 저는 그것도 인식에 동의합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예. 공천을 하지 말자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자꾸만 지방의원도 수족처럼 부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거 하지 말자는 예. 거였어요. 예. 그걸 알면서 무속 공약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공약을 깬 집단은 지금 희낙낙하고 있고
공약을 지켜서 하겠다는 집단은 완전히 진퇴양난이 되고 그게 이제 말았어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자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여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여당은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공천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예. 그것도 만약에 비판할 수 없어서 단지 공천 아니고 공약을 안 지킨 걸 비판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새누리당이 진정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쪽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을 비아냥 거리는지 이렇게 해야지 남이 대단히 어려운 걸 갖다 줄기는 듯한 이런 모습은요.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집권당다운 당당이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김영수 앵커 잘 말씀하신 것처럼 룰이 지금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예. 물론 우리 황수진 의원님 말씀처럼 공천하면 되죠. 근데 정치가 이렇게 쉽게 돼. 그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나 이런 약속들은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좀 몇 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불과 예. 2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현실론을 들먹이면서 공천할 수 없다. 그럼 언제까지 갑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인지 여야 간의 절충점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전망은.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된다면, 계속 여론이 예. 형성되면요. 뭐 새누리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은 공천하고 예. 그럼 양쪽이 다 윤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의원 좀 무공천한다든지 아니 무공천하고 반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하고 그래서 새누리당도 명분이 반반씩. 쓰고 그래서 새누리당도 예. 니들 왜 약속 어겼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고 네. 이쪽도 매일 듣는 비판이 그거 아니에요. 니들은 원래 관심도 없는데 니들 합치려고 그 기초 무공천을 고리로 한 거 아니라고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옳건 그런 간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할 말들이 많고 네. 양쪽이 다 곤혹스럽게 됐어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여야가 지금 정한 노선대로 간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 조율보다는 지금 내부 진통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않습니까?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그 책임론이 반드시 나오겠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예. 때.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중리들이 자꾸만 지금 안철수 대표를 그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사실 문재인 의원도 전당원 투표제 해가지고 무공천한다고 그럴 때 그거 지지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내 사정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요, 예. 이게 좀 길게 보면요. 네. 길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무공천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바로 7월 재보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대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정당, 그리고 지키지 않는 정당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이 또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그리고 또 당장은 새누리당이 만약에 계속 공천을 하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짊어져야 될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1987년 60항쟁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 같은 그런 굉장한 고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2년 3년 전부터는 강현욱 전 지사, 현재는 심대평 전 지사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위원회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지방행정 구조가 맞는 것인가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를 생각한다면 앞서 우리 김영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100% 공약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자, 우리 DJP 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 보면은 JP하고 같이 내각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는 가운데 그게 1997년 11월 3일입니다만은 약속 지켰습니까? 자, 과거에 안 지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켜나가야죠. 아니 제 아무 얘기는 제 얘기 얘기하지 뭐냐니까 않았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이전 당시 반대가 있으니 결국 행복 도시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예, 예. 원래 본인은 수도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현실과 절충해서 그랬었죠. 예. 위헌 소지가 나오니까 요 행복 도시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겁니다. 원래 공약이라는 것은 100%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만약에 이걸 번복하게 되면요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이거 번복할 명분도 없고요. 예. 그렇죠. 실드 별로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지난해 4.24 보궐선거 때 가평 선거할 때 기초단체장이죠. 가평 선거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공천 안 했어요. 무소로 나왔습니다. 친여 성향에. 아. 민주당 2번 나왔죠. 예. 그때 가평 무소에 친여 성향의 무소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공천한 적도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뭐 공천하는 게 마치 대단히 공천 안 하는 게 정치를 되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막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너무 듣고요. 그러네.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